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맹자 글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약간 소위 말해서 대상이 조금 변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지금 현대사에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귀하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꼭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백성이 귀하게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백성이 귀하고 이런 소리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이 이 셋 가운데서 가장 가볍다. 자, 사직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서울 옛날에 광화문 우측으로 가면은 사직공원이 있어요. 사직단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사직공원이라면 안 되죠. 사직단이라고 해야죠. 산은 토신이다. 직은 곡신이다. 이걸 건국축,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이 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이런 것도 저도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흑토변이 있잖아요, 옆에. 그죠? 우리가 무슨 단을 쌓는다 그러죠? 땅 위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높은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거를. 여기도 흑토변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 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말하고 맹자의 말하면은 맹자도 아주 건전한, 소위 말해서 시민정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죠. 백성이 가장 귀하다. 백성이 가장 나라의 근본인데, 이것은 고대서부터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런데 현실은 임금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당장 이 북한 사회 보세요. 국민 위에 인민 위에 당이 존재하고 당 위에 수령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수령을 위해서 당이 존재하고 당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맹자가 말한 거고 역행하는 역사관이죠. 그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북한도 그렇게 된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다. 그건 억지 논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직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씌워지며 인군의 존엄은 또한 이 두 가지의 존망에 연계되어 있는 거로 그 경중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백성들이죠. 언덕의 백성들, 그냥 농사짓는 백성, 농사짓는 백성을 얻는 것, 그러니까 농사짓는 비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천자가 되고, 또 그 천자에게서 마음을 얻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번국의 임금이 되고, 또 그 저우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밑에 또 대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서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구민은 전야지민이니 미천, 아주 미미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 어떻게 보면 계급이 없는 거죠. 가장 밑바닥 계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쓰면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밑바닥 계층이다. 왜냐하면 현대는 자유 어쨌든 간에 그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개인의 어떠한 존엄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준다. 이것도 건방진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 인간의 인격과 어떤 문제들, 뭐라 그러죠? 존엄 같은 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나 일개의 그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 당시에 사용되는 용어죠. 그러나 그 사람들, 이 가장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얻게 되면 천하가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지극히 존귀한 자이지만 그 천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면 불과 제후가 되는 정도로 그친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 위중한 이유이다. 중이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그런데 사직이 제후가 나라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은 변치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교체시킨다는 소리예요. 제후를 바꿔서 교체시킨다. 제후가 무도에서 장차 사직이 누군가에게 위인, 누군가에게 멸되는 바 되게 되면 마땅히 어진 임금을 다시 세우니 이것은 임금이 사직보다 가볍다는 것이다. 자, 희생이 이미 준비되고 자성이라는 것도 우리 배웠죠. 제사 지낼 때 그 나무와 대나무 그릇에다가 올려놓는 어떠한 그 제사 지낼 때 어떤 그 곡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걸 말하죠. 그것이 이미 청결하며 제사 음식은 굉장히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좋고 해야 되죠. 그때 또 제사도 그 상황, 그 시절에 적절하게 맞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희생도 준비됐고 자성도 이미 깨끗하게 됐고 제사도 시적절하게 딱 알맞을 때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소위 말해서 진인사죠. 인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말을 안 듣네. 한 가뭄이 일어요. 물 부족 상태가 되거나 수일. 반면에 또 홍수가 벌어져요. 자연의 재해로 인해 가지고서 농사가 망쳐지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이 결국은 백성들이 굶게 되잖아요. 재난이 닥치잖아요. 이럴 때는 사직을 변경해서 다른 곳에다가 둔다. 옮긴다 이런 소리죠. 자, 제사를 지내는데 인간의 도리를 예를 잃지 아니했는데 토곡의 신이 능히 백성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위하다 이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재앙을 막아주고 환란을 막아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때는 단유 제단을 훼손해서 부셔서 다시 다른 곳에다가 옮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 또한 연불성선 요거는 우리가 느낌으로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연자가 있으면은 그 해에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런 걸 말해요. 만일의 경우 그 해가 순조롭게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은 흉년을 말하는 거죠. 농사가 안 됐다. 농사가 안 되고 이거는 발음이 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찾아보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제사하는 여덟의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모시던 그 신은한테 제사 지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들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런 소리죠. 이것은 사직이 임금보다 중요한 것이고 백성보다 가볍다는 뜻이다. 자, 이것도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다. 여러분 백세를 100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성인들이 있죠. 소크라테스라든가 또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동양권에서 그 전에 이제 공자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맹자가 말하는 것은 꼭 그런 종류 일반 사람들 가서 뛰어난 사람들이죠. 백이나 유하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로 백이의 기풍을 듣는 자는 들었다는 것은 백이의 기풍을 따르는 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완부 완고한 사람들은 성격이 그냥 까칠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청렴해지고 그러니까
청렴을 봐서 여기서 완보는 인색하다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청렴해지고 나부, 겁쟁이는 뜻이 세우게 되고 그 백이숙자가 여러분 얼마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왕한테 당당히 무왕이 그 주임금을 정벌을 하러 갔을 때 부당함을 앞에서 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강태공이 뭐라 그랬냐면 저분들은 현인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얼마나 불길합니까? 싸움에 전쟁에 나가는데 그 부당함을 고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 백이 숙제가 무왕이 주임금을 정벌하러 간 사실이 무왕의 입장에서는 정명당당한 거죠. 올바른 거라면 백이 숙제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러 가는 것이 부당함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왕과 백이 숙제는 누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옳은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을 때는 미묘한 뜻이 있대요. 은나라에 새 어진 사람 신하가 있었다 이러고, 자, 공자는 무왕을 이렇게 맹자처럼 부각시키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공자는 그 백이 숙제를 두둔한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 볼 때 무왕의 한 처신은 뭐죠? 그런데 맹자는 무왕의 그 소위 말해서 그 결국은 역성혁명을 일으킨 것을 정당성을 부여했잖아요. 맹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요거는 그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중용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그 자기가 생각한 답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아의 기풍을 들은 사람은 박부, 야박한 사람은 도타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비부,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은 또 관대해지나니 분노백상 지상에도 여기 상자가 있잖아요. 요 밑에는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백 년 오래전에 이와 같은 성인들이 발분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뒤에 그 성인의 그 발분된 기상을 들은 사람들은 흥기하지 아니함이 없나니 이런 소리죠. 자, 성인이 아니고서 능히 이와 같겠는가 이런 말, 요것도 여러분 비교적 많이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비모모 능 약시호와 이런 식으로. 성인이 아니라면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친이, 우리가 지금도 친자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친자. 친이 성인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랴 이런 소리죠. 공자나 맹자한테, 공자 같은 사람들한테, 공자 같은 성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건너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논어를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흥기는, 아이고, 이거 찾아본다면서 안 찾아봤네. 아, 이게 혹자가, 혹인가? 아니면 감인가? 흥기는 동자로 봐서는 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틀린 글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감자가 맞는데, 왜냐하면 감동해서 분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친자는 친이 가까이서, 교육받았다. 이 소리예요. 훈자라고 하는 것은. 훈은 뭐죠? 훈도하다. 이 자도 익힌다. 이런 소리죠. 나머지는 앞편에 보인다.
여러분, 요거 혹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미혹할 혹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참 이런 게 굉장히 막 제가 준비를 못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조금 봤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참 난망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글도 참 재미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니 우리가 어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니 합해서 말하면 도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맹자의 그 일종의 해석학. 이게 초기에 해석이라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어질다고 하는 게 뭐냐? 맹자가 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과 인을 합쳐서 말하면 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일종의 이것은 분석한 거죠. 분석한 거예요. 분석한 거다. 근데 합의언제라는 거는 통합한 거다. 통합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먼저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는 이 인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합쳐서 말하면 이게 바로 도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죠.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우리는 도 하면은 뭐죠?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죠. 자꾸만.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죠. 사람은요,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도라고 하는 거를 탁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걸 인간은 해괴하고 기괴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도라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맹자는 이렇게 딱 말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의 반복을 하지만 어떠한 문자가 누구에 의해서 거론이 되어졌는가 또는 어느 책에서 거론이 되었는가 또 어느 시대에 거론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가에서 공자 같은 경우 도라고 말했을 때는 조문도면은 석사라도 각이다 했을 때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줬다. 이럴 때 도는 이런 뜻의 말하는 도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공자가 그때 도라고 했을 때는 문왕의 도예요. 문왕의 도. 정치를 정치 통치에 있어서의 그 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맹자도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이 뭐랄까 난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글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도의 쓰임이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러나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는 사람이 그 위인지 여기서도 여러분 해석을 조금 잘해야 돼요. 주자는 이렇게 소이위를 이 인지리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리는 나중에 해야 돼요. 사람이 되는 이유인 이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인지리인 이유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된 소이의 이치이다. 소이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치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이는 리하다. 이는 여기서 이름 물이다. 그래서 인지리로서 인이라는 이치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현상에 합쳐져서 말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도라는 것이다. 멋있기는 멋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렵죠. 알고 보면은 여러분 인의 이치로서 사람의 몸에 합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시전에 그 나와 있죠. 유물유축. 유물유축이죠. 바로.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사람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이치 법칙이 있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글을 공부할 때 그 구체적인 어떠한 우리 현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도 항상 이 현실을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세속이니 이 세상은 더럽고 추잡하고 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저기 정말로 천국이니 극락이니 이런 것은 육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표현이 조금 저도 조금 자제하는데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죠.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따로 천국을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속이니 이렇게 세상에 속되다, 속세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용어예요. 속세니 막 이런 말, 더럽다 막 이런 이 세상은.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육아에서 긍정적으로 배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외면을 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버리고 이것을 떠나서 무엇인가 참된 것을 구한다. 이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 자신이. 중용에서 이르는 바 솔성지위도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다 그랬죠.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인데 그 하늘이 명한 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도다. 근데 이 도를 또 닦는 게 그게 교라는 거예요. 그런. 자, 혹이 말하기를 외국본에 이 외국본은 어떤 판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판본에는 인이라고 하야에 여기죠. 여기에 이 소리예요. 인지하에 뭐가 있냐면 의하자는 의하오, 예하자는 리하오, 지하자는 지하오, 언야자는 실야다. 이 24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맹자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인야자는 인야오, 의하자는 의하오, 이와 같이 쭉 이와 같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건데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본다면 이치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미상, 시기, 시부야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다. 자세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고대 사람들이 특히 전국시대에 이와 같은 해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군가가 외국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옛날에도 이런 해석법이 있었는데 맹자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다 발음이 유사하죠? 의하고 의, 레하고 리.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 그 다음에 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다. 요거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말만 번지르하고 실행이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신뢰성이 부족하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과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실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기꾼으로 빠지는 거죠. 이거는 아주 멋진 해석이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갈 때에 말하기를 더디고 더디다. 내 떠나가며 이렇게 말하시니 알고 보면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다. 그 제 나라를 떠나갈 때에는 접석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쌀이라든가 잡곡을 물에다 불리죠. 예. 그때 쌀이나 곡식을 예. 물에다 불리기만 하고 익히지도 않고 불을 떼서 익히지도 않고 물 담근 채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타국을 떠나가는 도다. 예. 중치되다. 거듭나왔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글이 조금 난해합니다. 군자가 여기서 공자죠.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그 사이에서 봉변을 당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하의 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때문이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예, 그렇게 해석하는 상하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상하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문 해석하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자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임금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내막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글을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마천 사기에 보면은 공자가 원래 초나라를 가려고 했답니다. 초나라는 굉장히 남방의 강국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초나라는 다소 오랑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초나라에 가가지고 만일의 경우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그 변방에 있는 진나라와 채나라는 약소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싫은 거예요. 그때 진나라, 채나라의 임금들은 공자가 초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는데 이 대부들, 진나라, 채나라 밑에 있던 신하들은 자기들한테 혹시 불리해질까봐 해서 공자를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하의 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나라, 채나라와 채나라의 임금과 신하 간에 서로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밑에 있는 대부들이 임금의 명하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공자하고 공자 제자들을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자, 군자는 공자다. 액은 액과 같다. 군신이 모두 악해서 이런 소리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군신을 다 미워해서 마치 공자가 그 주위의 임금과 신하들 다 미워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지자를 써야죠. 여기서는 오가 아니라 악이라고 읽어야죠. 발음이 악.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다 서로 악해가지고 더불어 교제할 바가 없었다. 서로 간에 교제함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내막을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소리죠. 맹자한테 이제 하소연한 선생님, 제가 사람들 입에 분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여기서 뇌라고. 그러니까 무슨냐면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힘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구설수에 지금 힘듭니다. 이런 소리죠. 조시가로되 맥은 성이요 개는 명이니 중구. 사람들 입에 비방할 선자죠. 비방되어지는 바 되었다. 리는 뇌하다. 오늘날 한서는 역사책이거든요. 한서를 살펴보는데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글자가 비슷하죠. 무리를 방언에는 훈을 뇌라고 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지역 간에 쓰이는 어떤 문자.
또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를 본다 하더라도 바로 경상도하고 호남 간에도 사투리가 심하고 또는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작은 땅에서도 사투리가 심한데 옛날 그 소위 말해서 삼국시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어떠한 글자를 쓰는 법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투리를 모아놓은 거 이게 양자웅이라는 사람, 양자운이라고도 하고 양웅이라고도 합니다. 한나라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죠. 양자운이라는 사람이 사투리를 모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방언이라는 책이에요. 방언. 방언에 또한 그 훈이 그 뜻이 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죠.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구설수에 계속 좋지 못한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르되 문제될 게 없다. 선비는 이것도 증자가 증오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보면은 더할 증으로 해석해야 돼. 더할 증. 이렇게. 구실, 다구.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린다. 선비가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린다. 이런 소리죠. 조시가 이르되 위사자, 선비가 되는 사람은 더욱더 많이 사람들 입에 비방되는 바 된다. 이것을 살펴보면 증은 여기는 마땅히 토를 따라야 된다. 이게 뭐냐면 마음심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마음심이잖아요. 그죠? 마음심인데 이거 대신에 토로 해야 된다. 토로 하면은 더욱더 증가되다. 이런 뜻이죠. 이제 오늘날 본에 심을 따르니 종심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두 전사이고다. 글을 베껴 쓰는 가운데에 잘못된 경우다. 글자가 비슷비슷하다 보면 그냥 막 베끼다가 잘못 베끼는 경우가 있죠. 시에 이르기를 우심 초초 오늘 오누 군소라 이렇게 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인용했으니까 라 하니 이렇게 있죠. 이것은 공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 글자가 있으면 형용이라 그랬죠. 뭐를 형용하느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을 형용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근심을 하는 거죠. 공자도 천하를 순환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근심한 거죠. 그런데 군소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많은 그 소인, 무리들, 꼭 소인뿐만이 아니에요. 무리들한테 썩내음을 당했다 이런 소리죠.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공자에 해당된다. 사불진 거론하시나 사라고 하는 별로 의미는 없다 이러죠. 발어사 걸온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분노를 끊어내지는 못했으나 또한 이 문은 물문이 아니라 명성이래. 명성 소문 그 명성을 추락시키지도 않았다 하니 이에 해당되는 건 문항이다. 시는 태풍편의 백주와 태풍의 백주는 요 위에 시고 및 대하 면지편에 해당되는 건 요거의 문항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시절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다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초초는 근심하는 모양이요 오는 분노다. 본문에서 본래 말하기를 위나라에 어진 사람이 위나라에 어진 사람이 여러 무리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겠다 했는데 원래는 본래 시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맹자가 공자의 일로서 여겨서 여기에 여기다 맨 나중에 해석해야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어. 바쁘니까 그냥 공자의 일로서 가히 해당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옛날 식대로 해서 맹자가 여기기를 이렇게 공자가 생각하기를 맹자가 생각하기를 공자의 일로서 가히 해당된 것이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사는 발어사다, 우는 추락이다, 무는 성문, 명성을 말하는 거죠. 본래 말하자면 태왕, 이거는 대자지만 태왕으로 읽으셔야 돼요. 태왕이 그 이호, 권위를 섬김에 비록,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문왕에 있어서 문왕의 그 큰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동생이 그 문왕이 그 자기 조카죠. 그 성인의 자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권위를 섬김에 비록 능히 그 온노, 그 지역 사람들의 분노를 능히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말이 그렇다. 분노를 삭히지는 못하게 했으나, 능히 스스로 성문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추락시키지 않거늘 맹자가 이것을 문왕의 일로서 가히 해당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단장취의라는 거예요. 원래는 오심초초오늘 오는 군서는 공자하고 관계없고 사불진 거론하시나 역불은 걸문 이것도 문화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맹자가 필요에 의해서 공자하고 문왕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킨 거죠. 원래는 위나라의 어떠한 어진 사람 그리고 태왕의 고사인데 이것을 이제 공자와 문왕으로 대체시킨 거죠. 이게 일종의 단장취라는 거예요. 윤씨가 아뢰되 말하자면 사람이 돌아보기를 자처가 어떠한가 내가 처신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돌아볼 것이니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할 뿐이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게 이게 참 멋있는 거죠. 저는 육아에서 이런 사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늘의 병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 아까도 그런 게 있었죠. 희생이 준비되고 자성이 풍결하고 깨끗하고 또 제사 지내는 거 실을 갖췄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죠. 그런데 하늘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뭄, 홍수. 아니 홍수하고 가뭄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왕과 공자 같은 어진 사람이 일반 소인 잡배들한테 분노를 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너무 지나치게 담아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맹자가 몇 개를 위로한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